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고흥의 한 영농조합 대표가 농협이 맡긴 쌀 수억 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횡령 금액을 회수하는 건데 농협이 갖고 있는 담보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39살 이모 씨가 구속된 건 지난달 23일. 이 씨는 지난해 12월 모 농협이 맡겨놓은 벼 730톤, 시가 9억여 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농협의 허술한 관리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논란이 됐지만 해당 농협은 영농조합 시설물을 담보로 설정해놨다며 대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농협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담보 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1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해당 농협을 상대로 담보 설정을 해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농협이 신청한 경매 절차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걸 확실히 몰랐죠. 통상적으로 넘어가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해당 농협은 또 지난해 5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제공된 담보를 받고 이 씨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의 부실한 운영과 이에 따른 손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동북권 예술고등학교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250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고 진학 희망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부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전남 동북권 예술고는 오는 2018년 개교 예정으로 9개 학급 180명 정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경찰관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경찰의 기강회의에서 비롯됐다며 공직자가 행동 강령을 어기고 사건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 같은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과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강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수사와는 별도로 피의자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순천에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토론자들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결하도록 역할을 배분하는 지방 분권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이 마음껏 또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은 72대 28로 지방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 때문에 다양한 행정소외에 대처할 수 있는 자치정부의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촉구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은 이제 국민들이 쟁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오히려 주민들 행복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개헌 청원 운동 등 지방 분권 움직임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분권. 이제는 그 틀에 맞는 지방분권 개헌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어업유산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순천만 갯벌과 짱뚱어 낚시 등 보전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어업유산을 발굴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자원 발굴과 정비 사업비로 2억 원, 보전과 유지 관리비로 3년간 15억 원이 지원된다며 각 시군의 어업유산을 발굴해 올해 안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순천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올해 4분기 경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86으로 전분기에 비해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한편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국내 소비시장 둔화가 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전기차나 수소자동차가 주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광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눈속임 차단 장치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의 폭스바겐. 수십조에 이르는 배상금과 벌금을 물게 됐는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꿈꾸는 광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 나라의 환경 규제가 그만큼 엄격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현대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광주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들이 일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 역시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밸리, 즉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국내 경쟁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우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 역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필요한 SOC를 깔고 또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완성차 조립 라인도 깔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부의 아주 큰 응원이 필요하죠.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관심은 이제 국가가 아닌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춘 도시로 향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경쟁력과 토대를 갖추는 게 광주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옐로 카펫이라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광주에도 옐로 카펫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해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하굣길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000여 건, 모두 4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해 20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 스쿨 전적이 30km잖아요. 근데 60, 70까지 달리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부근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만든 옐로 카펫이 광주에 등장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이디어를 낸 옐로 카펫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는 예방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저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다. 항상 조심해지고 서행해지고 마음이 그래져요. 기사로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태양광을 설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옐로 카펫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랑 인천 서구랑 서울 중구 쪽에서는 설치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율이 줄었다. 광주에 2곳이 설치된 옐로 카펫은 연말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4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경찰서는 1억 원이 넘는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순천시청 8급 공무원 36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 이동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모두 690차례에 걸쳐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1억 900여만 원을 시청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해당 부서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박 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경찰 관련 건물 10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경찰관서 364곳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39곳이었으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경찰서와 여수 광무파출소 등 모두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화재 발생과 피해는 늘고 있지만 소방관의 근무 여건이나 소방 장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2,620건으로 최근 5년 동안 800건 가까이 늘었지만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 3,400명의 절반 수준인 1,8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3교대로 근무하는 119 지역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곳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방 차량과 개인 장비의 노후율은 각각 27%와 32.3%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수 애양원 도성농원의 축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자체 개발한 악취 저감 미생 문제를 도성농원 축산농가에 적용한 결과 악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40%, 황화수소를 100%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